안녕하세요. 호건코리아 한재민입니다. 이번 드림 플러스 웨비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드림 이야기 에피소드 1 빨리 퇴근시켜 드림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웨비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슈들이 많아서 조금 어수선한 가운데 저희가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많은 유익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웨비나는 3가지 카테고리로 좀 진행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토모, 건축, 도각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번 웨비나 들어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질문 남겨주세요.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웨비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첫 번째, 드림 플러스를 이용해서 지형도에서 종횡단 추출하기, 두 번째, 건축벽 그리기와 건축벽 모서리 정리하기, 세 번째로 다중도면 삽입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지형도에서 종횡단 추출하기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측점 그리기, 삼각망 그리기, 종단, 횡단 추출하기 총 4가지 명령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형도에서 종횡단을 추출하실 때는 도면의 선형을 선택해 추출하므로 도면의 선형은 미리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선형을 그리는 순서부터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형도에서 종횡단을 추출하려면 보시는 것과 같은 프로세스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선형을 그리고 선형의 측점을 쓰고 삼각망을 그린 뒤에 종단 또는 횡단을 추출하시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선형 그리기를 통해 선형을 계획하신 이후 선형의 측점 쓰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옵션이 적용된 측점을 작성합니다. 기본적으로 선형의 측점 쓰기는 종횡단 추출과 직접적인 관련 없으세요. 하지만 측점이 있다면 어떤 측점의 종단, 횡단인지 알 수가 있어 측점 파악이 쉬우므로 측점이 없다면 선형의 측점 쓰기로 측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삼각망 그리기는 지형에서 Z값을 가진 데이터가 부족할 때 주로 작업합니다. 삼각망을 그리면 더 조밀한 종횡단 추출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항공 측량이 아닌 현황 측량이나 수치 지도에서 추출하실 때는 삼각망을 그린 후에 추출한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선형에 측점을 쓰지 않고 삼각망을 그리지 않고 지형도상에 Z값 데이터만 있다면 종횡단 추출도 가능하세요. 하지만 종횡단을 좀 더 디테일하게 추출하셔야 하는 경우가 조금 대부분이라서 선형의 측점 쓰기와 삼각망 그리기를 실행하고 종횡단 추출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데모 영상을 보면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형도상에 선형을 그려줍니다. 폴리라인으로 그리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선형이 그려지고 나면 그 다음 제가 어떤 걸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측점 쓰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쪽 풀다운 메뉴의 선형 쪽 보시면 선형의 측점 쓰기라는 기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STA라는 명령어이고요. 단축키 입력을 해주시면 UI 창이 이렇게 나타나실 겁니다. 설정들 모두가 있는데 측점 표시 간격, 그리고 측점 원 표시 간격 100m, 그 다음에 측점의 형식, 그리고 측점 및 좌표를 엑셀로 내보내기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옵션들을 선택을 하시고 나서 계획한 선형들을 선택하시면 측점이 이렇게 그려지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100m에 5개를 분할해서 이제 측점이 쓰여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형 시작부터 끝까지 측점이 모두 작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는 뭐였죠? 삼각망 그리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풀다운 메뉴의 그리기에 보시면 삼각망 그리기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dtin이라는 명령입니다. 명령어 실행을 딱 이렇게 해주시면은 UI 창이 하나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림플러스를 최초로 설치를 하시면 상강망에 브레이크 라인 적용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 체크하셔서 명령을 실행하시길 권장을 해드립니다. 확인 누르시고 상강망을 그리실 지형도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지형도상에 상강망이 구성이 되고 있고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드림플러스에서 상강망을 구성하는 시간은 조금 빠른 편입니다. 상강망이 다 그려지고 나면 이쪽 하단에 커맨드 창에서 상강망 수라든가 상강망을 그리면서 소요된 시간, 이러한 정보들을 한번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강망 그리기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순서는 뭐였죠? 바로 종단을 추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11탭의 종단에 보시면 지형도에서 종단 추출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grp 명령어이고요. 단축키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UI 창이 나타나세요. 이 설정된 이 값 그대로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 클릭하시고 선형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커맨드 창에 종단 삽입점 지정이라는 안내 문구가 나오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곳에다가 포인트 하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추출된 종단이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방과 직전 표기가 되면서 이제 선형 기준으로 종단이 추출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단을 추출하신 다음에 이번엔 횡단 추출하는 방법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11탭 쪽 횡단 보시면 지형도에서 횡단 추출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단축키는 CFM이고요. 명령어 단축키 입력을 하시고 UI 창 나타나시면 이쪽 실행 설정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횡단면, 여러 횡단면, 이러한 실행 설정 부분이 있으신데요. 하나의 횡단면은 하나의 횡단 작성하신 다음에 추출하시는 방법이시고, 여러 횡단면은 다중으로 그려진 형단면을 선택할 때 쓰시는 건데, 저희는 측정을 간격마다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부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횡단면 설정 값을 이제 선택을 모두 하셨으면은 그 설정 값의 측정 간격이라던가 그리고 횡단이 추출될 때 문자 높이라던가 소수점 자릿수 이런 값들 옵션 값 체크를 모두 하셔가지고 값 수정하실 부분 모두 수정하신 후에 확인 누르시면 횡단을 추출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선형 선택을 하시면 이쪽 밑에 선형 진행 방향이 맞습니까? 하면서 코멘트 부분이 하나 생성되실 겁니다. 노란 화살표 선도 나타나시는 걸 볼 수 있고요. 선형 진행 방향이 맞으면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기본값은 Y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방향이 안 맞으면 아니요 누르시면 이제 방향이 반대로 되시겠죠. 그렇게 하셔서 엔터 값을 누르시고 횡단 삽입점을 지정하라고 나오면 포인트 하나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줌이 되면서 축점마다 데이터 값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횡단을 추출한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목 분야의 명령어 선정을 제가 이제 종횡단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지형도에서 종횡단을 추출해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선형을 계획하고 선형의 측정을 쓰고 나서 상강망을 구성해줬고 그 다음 종횡단을 추출하였습니다. 이 프로세스 잊지 말고 업무에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프로그램 창에 도움말 버튼을 누르면 각 설정에 대한 설명과 실행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축벽 그리기,
건축벽 모서리 정리하기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벽 그리기의 UI 구성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벽 유형 등록 관리는 벽 유형을 등록,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벽 유형을 추가하거나 복사, 삭제, 전체 삭제 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벽 유형은 기본 조적 블록과 콘크리트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 하단의 벽 유형 미리 보기는 등록된 벽 유형을 선택하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벽의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벽 유형을 등록할 때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서 지정해도 되지만 도면에서 벽 선택을 해서 등록하기도 가능하십니다. 등록된 벽의 자세한 스펙은 사이 간격, 레이어, 색상, 선 종류 축적 등을 지정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기 기준은 중심, 위, 아래 선택해서 그릴 수 있고 중심선 그리기도 사용자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벽을 그리는 방법은 점 지정, 사각형, 선 선택 세 가지로 벽을 그릴 수 있고요. 점 지정은 라인의 형태로, 사각형 벽 그리기는 렉탱의 형태로, 선 선택은 중심선 또는 선을 선택해서 벽을 그릴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럼 데모 영상을 보시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벽 그리기는 드림 플러스에 보시면 그리기 탭에 건축벽 그리기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DWAL이고요. 명령어 입력하시고 UI 창 확인해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UI가 이렇게 나오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벽 유형 목록에 보시면 벽 유형 등록하기, 벽 유형 복사하기, 벽 유형 이제 선택 제거하기, 모두 삭제하기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콘크리트 벽으로 한번 점 지정 통해서 콘크리트 벽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 그리기 체크해 주시고요. 건축벽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선 형태로 쭉 그리시면 됩니다. 정말 쉽게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 종료를 누르시면 명령어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차점이 생기시는데 이거 모서리를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드림 플러스에 보시면 수정 탭에 끊기, 건축벽 모서리 정리라는 기능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WET 명령어입니다. 단축키로 이제 WET 명령어 입력을 하시고 영역 지정을 해주시면 모서리가 정리되시는 걸 저런 부분으로 봐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건축벽을 좀 임의로 구획을 제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방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구획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이제 그 명령어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임의로 구획을 해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 됐으면 종료를 하고 모서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령어 입력하시고 그냥 간단하게 근처 가셔서 영역 지정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지금 벽 중간에 이 부분도 한번 제가 끊어 보겠습니다. 명령을 보시면 두 모서리 정리라고 있으실 겁니다. 이거 한번 클릭하시고 나서 첫 번째 모서리 지점 지정하시고 두 번째 모서리 지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벽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튀어나온 부분들도 모두 다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조적벽이 좀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조적 블록을 통해서 점 지정 형태로 벽을 하나 또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WET 명령어 통해서 모서리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벽을 손쉽게 점 지정 형태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까 그 사각형 형태로 벽을 그릴 수 있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점 지정으로 그리는 것은 저희가 해봤고요. 사각형은 이렇게 박스 형태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기 기준은 중심과 위아래 이렇게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벽을 그리실 수가 있는데요. 중심을 선택하고 벽을 그리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서가 벽의 중심에 위치를 좀 하죠. 그리고 그리기 기준이 위로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커서가 위쪽 방향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반대로 아래는 커서 아래로 벽이 그려지실 수 있겠죠. 네, 이런 형태로 그려지실 수 있습니다. 각자 개개인마다 벽을 그리는 형태도 모두 다르고 상황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옵션들을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벽 그리기는 그리기 방법 중에 두 가지는 이렇게 소개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선 선택을 통해서 벽을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점 지정으로 한번 그려봤죠? 사각형으로도 한번 그려봤고요. 이제 선 선택을 통해서 그림 그리는 방법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선이 선택이 되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리기 기준을 중심으로 두지 않았을 경우에 선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선 선택 그리실 때는 중심에 놓고 하셔야 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명령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중심선 선택으로도 선이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벽이 그려집니다. 정말 쉽게 그려지죠? 그리고 WET 명령어 사용해서 모서리 정리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모서리 영역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벽 모양이 달라지십니다. 그러니까 벽의 형태나 모양 부분 이런 거 잘 확인하셔가지고 영역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차되는 부분도 가운데 쪽의 벽을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건축벽 그리기에 벽 유형을 등록하는 방법. 직접 등록하셔도 되지만 도면에서 벽 선택을 통해서 등록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선은 벽 유형 목록에 벽 유형을 하나 생성을 시켜줍니다. 드림 플러스 웨비나라고 하나 제가 새롭게 유형을 등록해보고 벽 유형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중심선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벽의 위쪽 선 모두 선택이라고 커맨드 창에 나오시죠? 네, 모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벽의 아래쪽 선 모두 선택 엔터 치시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미리 보기로 좀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순서도 좀 변경이 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위아래 조정해 주시고 점 지정 통해서 한번 그려주셔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벽 유형이 등록되신 걸 확인하실 수 있으셔서 제대로 등록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축벽 그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각 프로그램 창에 도움말 버튼을 누르면 각 설정에 대한 설명과 실행 방법 등이 있으니 필요할 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다중도면 삽입하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중도면 삽입하기는
좌측에 보이는 각각으로 나뉘어져 있는 파일들, 즉 드림플러스 웹이나 1부터 6까지의 다중도면을 hogonkorea.dwg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의 파일로 합쳐주는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를 실행하고 나서 다시 분할하고 싶을 경우에는 도면 분할, divd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모 영상을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탐색기에 보시면 A-100이라는 평면도가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 파일들을 하나의 파일로 다중도면을 삽입하는 저희가 그러한 개념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각에 보시면 다중도면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MUIN이라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단축키 입력해서 UI창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도면 목록에 보시면 우측에 도면 목록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폴더에서 도면을 드래그해서도 이제 옮기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우측에 삽입 설정은 위치 설정 쪽에 3가지 옵션이 있는데 원래 좌표로 삽입 이 부분 선택해서 다중도면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추가 누르시고요. 그러면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 다운로드 되시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에 있는 파일들이 한 파일로 다 들어오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들어왔고요. 이게 이제 그 위치하는 도면마다 조금 다르실 수가 있잖아요. 이건 그 작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는 거고요. 작업 위치가 다 같으신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UI창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삽입 설정에 지정 XY 간격마다 삽입이라는 명령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 명령어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옆에 있는 도면들이 첫 번째 도면들과 위치가 좀 동일하신 경우에 저 포인트가 이제 동일한 경우에 X에 몇 개, Y에 몇 개 이렇게 이 개수를 다 입력을 하고 나서 X의 간격, Y의 간격을 입력하시면 이 간격에 이제 간격대로 도면을 배치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삽입 설정에 X의 개수, Y의 개수, X의 간격, Y의 간격 이 값들을 입력하셔서 원래 좌표가 각각의 도각들이 좀 동일하신 경우에는 이러한 기능을 한번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림 플러스 웹이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드림 이야기 에피소드 1 빨리 퇴근시켜 드림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웨비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진행되는 웨비나에서도 많은 정보와 활용도 안내해 드리기 위해 올해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석해 주시고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번 웨비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